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웅권입니다. 10월 19일 오후 5시 1분 됐습니다. 예. 이재명 당선자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당선자께서 정말로 여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대통령은 어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예,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셔놓고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한 말을 거의 반대로 하고 있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하신 분이야. 거의 하늘이 내신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하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재명 당선자 같은 인물을 내시지 않았나.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 정도까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본 거에 따르면. 예,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래야 한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 가뭄이 들어도 그것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정말 수많은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당선이 되니까 자신이 했던 얘기와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면에서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분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위대한 점은,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대통령 자리를 아직도 머물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뭐 스스로 내려올 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벌써 끌어내려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쯤 10% 밑으로 쳐 박혔어야 되는데, 10% 밑이 뭐예요? 뭐 한 1% 정도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오죠. 예, 거기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알지만, 이제는 저 말고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당선자가 거짓말을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숫자는 점점 불어나겠죠. 이재명 당선자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저는 뭐 3년 전에는 몰랐어요. 이재명 당선자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잘하는 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알죠. 그러면은 이제 저 말고 이제 지금 1.23 계엄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저처럼 이재명 당선자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저처럼 아마 그때 알게 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겠죠. 지금도 이재명 당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당선자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모를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재명 당선자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저렇게까지 잘하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그냥 속고 있다는 거죠.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대부분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걸 모를 거고, 일부는 거짓말을 하면 좀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이재명 당선자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로 봐서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선자 본인의 지지율을 당연히 부풀리겠죠. 뭐 제가 만약에 저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 측의 인물이라면,
만약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된다면 그 방법이야 너무나 많죠. 예, 여론조사를 조작할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쪽 저 지금 소위 좌파라는 저 범죄자 집단들은 이제 그런 쪽에 그 잔머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거는 정말 저 사람들한테는 일도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머리를 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이재명 당선자의 성품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조사에 거짓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잠깐 봤던 이제 그 전한길 선생의 그 유튜브에서 전한길 선생이 본인 생각으로는 한 20% 될 것 같다. 이재명 당선자의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 속고 있는 사람들, 또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난 그래도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몇 명이나 될 것이냐, 몇 퍼센트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숫자가 전한길 선생의 말대로 제가 보기엔 한 30%, 속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꽤 많으니까요. 속고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해도 속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할 거고요.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속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당선자를 찍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이재명 지지자로 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지지자로 쳐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조사예요. 공정한 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설문을 했을 때 뭐 전화를 하든지 뭐 ARS를 하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이재명 당선자를 그 이재명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을 할 때 그 사람이 예, 속고 있는 사람도 예 할 거 그거 쳐야 되죠. 지지하는 걸로 쳐야 됩니다. 속고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것까지 아니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으로 쳐야 되는 게 공정한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저는 30%는 안 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그런데 발표는 50%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작이 있다는 얘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작하는 방법이 아주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쪽으로 뭐 연구하면은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는 저 같으면 일단 설문조사를 사람이 돌린다면은 돌려가지고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의 성향은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먼저 물어보고 보수다 그러면 끌어버리고 요런 식으로만 해도 엄청난 지지율이 차이가 나오겠죠. 그거 말고도 수없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1.23 이후에 쭉 보여. 그전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썩어 있는지. 공정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지금 세상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하물며 그 헌법재판소 돌아간 꼬라지를 제가 봤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재판 당시에 그 헌재가 그 8명이서 재판하는 꼬라지를 제가 쭉 봤는데 그게 유튜브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홍장원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데도 그냥 인용을 때려버리는지 제가 그 과정을 쭉 봤는데 그럼 헌재도 그렇게 썩어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썩어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썩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자기의 지지율을 계속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위대한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신 겁니다. 절대 대통령 자리에 지금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꾸준히 머물고 계실 수 있는 이유가 여론조사를 계속 부풀려서 발표하는 거죠. 50%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직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당선자의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그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위에 존재하는 정권인 거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어찌 보면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거짓말이 무엇이냐? 거짓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얘기 중에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있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당선자는 보나마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참 거짓말은 아주 오묘합니다. 이제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 차례 그 영상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 최고의 선진 대열에 합류하고 또 이제 그 차원을 벗어나서 세계를 선도할 가장 발전된 정치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거짓말이 무엇이냐.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본 역대 정치인 중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까지 됐죠. 거짓말 위해서 거짓말로 쌓아 올린 대통령. 네. 그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주로 쓰여진 그 방법이 거짓말. 이재명 당선자는 그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선의의 거짓말만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재명 당선자는.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자, 거짓말을 생각해. 우리는 살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무엇이냐? 그거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의의 거짓말을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는 선의로 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 이 현실 세상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예. 보통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간혹가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의의 거짓말은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인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게 두는 게 아니죠.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본인이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판단해 봤을 때, 아,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이재명 당선자처럼 수 없는 거짓말을 해놓고 나는 선의로 거짓말한 것이다. 애국심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착각하기 쉬운 게 거짓말 그거 뭐 난 잘 알지. 아닙니다. 거짓말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제가 1.23 이후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의 거의 한 80% 정도가 전부 거짓말쟁이 범죄자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우리 국민이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그럴 수 없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짓말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이라는 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저렇게 사기꾼들이 우리 정치계를
80% 장악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거짓말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무엇인가? 현실에서 거짓말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예. 거짓말하는 사람의 심리는 뭔가? 예.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짓말을 하는가? 뭐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거짓말, 나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거짓말 잘 안 해.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잘 알고 있어. 아,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세상에 거짓말하는 놈들 많아. 그거 알고 있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거짓말은. 예,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니까요. 더군다나 이재명 당선자 같은 사람, 이재명 당선자 말고도 지금 민주당 쪽에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제가 보기엔 한동훈이 엄청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무엇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정치를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 국민이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그것 자체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좀 가볍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거짓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 아이, 그까짓 거 나도 알아. 거짓말이 뭔지 알아. 거짓말, 아이, 근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대충 다 알지. 대충 다 나도 알고, 뭐 보통 사람들 거짓말에 대해서, 아이, 거짓말 치는 사람들 가끔 있어. 그래, 다 알아. 이렇게 그 사안이 무겁다는 거를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정말 그 뭐랄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지금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알죠. 저 말고는 지금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거짓말이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좀 더 근본으로 자꾸 내려갈수록 그 어디에선가 거짓말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머리 좋은 옥구는. 그 거짓말에 대한, 그게 상당히 근본적인 쪽에 속해요.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근본적인 쪽에 접근이 자꾸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해다.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 위대한 이재명 정권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정권인데 아직도 저렇게 견고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해왔던 거짓말에 비하면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거짓말에 대해서 어리석었던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저 거짓말의 토대 위에 쌓아진 정권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4개월이 좀 지났는데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죠.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 정권 자체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거짓말 위에 쌓아진 정권이 흔들리는 정도로 유지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늘이 낸 분이에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저 거짓말 위에 쌓아진 정권이 벌써 무너졌어야죠.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흔들리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계속 버텨요. 거짓말로 또 버티고, 거짓말로 또 버티고.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야. 아, 내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잘 알지. 그까짓 거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짓말이 그렇게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이 무엇인가. 지금 이 정치인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다른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만 높아져도, 거짓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만 높아져도 절대 이런 정권은 다시는 들어서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보다 현격히 향상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정말 진지한 진정한 애국자들만 정치판에 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극소수의 거짓말쟁이들, 그 사기꾼들만이 정치판에서 극소수는 그래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 특이한 이제 현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비율은 이건 너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는 비율은 이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이 정치판에서 득세하고 있는 비율이 80%라는 거는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